네, 이번에는 국회 행안위, 이제는 여당 간사시네요.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엄청 와요 지금. 예. 걱정입니다. 예. 저희 안양천 도림천이 있어서 저희 지역도 아침에 좀 돌아보고 왔는데 예. 걱정이에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덥다가 갑자기 맞아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맞아요. 구로 일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네네.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한 곳에 계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벌써 대피하신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 피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지금 네.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내일 있습니다. 내일이군요. 네. 제일 마지막이네. 윤호중 의원 예. 이 후보자입니다. 뭘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윤호중 의원은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흠결은 없으신 것 같아요. 아직 뭐 언론에서 보도도 된 것도 없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책 감사, 정책 질의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로 정책 질의는 어떤 건가요? 경찰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경찰 행안 그렇죠. 경찰부. 경찰, 행안 등 네. 관련해서 우선은 앞서 말씀하셨던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좀 다뤄질 것 같고요. 소비 쿠폰 문제도 다뤄질 것 같고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부분들,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위 의원 불패 네. 신화 이런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국회의원 출신은 낙마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제 보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내부의 기류도 좀 바뀌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렇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적인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즉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을 내서 후보자가 제대로 준비가 돼 있고 하는 부분들을 검증해내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만 또 인사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또 있는 거고 당사자의 문제도 있는 거라서 뭐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갑질 의혹이요.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보좌진들은 갑질을 당했다라는 거고 해당되시는 강선우 의원께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진실은 하나겠죠. 진실을 하나인데 보는 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저는 누구를 편든다기보다는 만약에 당하신 분들의 말이 맞다면 갑질하신 분은 잘못한 거죠. 그건 뭐 용서가 안 되죠. 자기 지위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한다면 억울한 누명과도 같은 거라서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뭐 이삿짐, 뭐 이사 가는 날, 뭐 병원, 뭐 여러 군데에서의 이제 이런 의혹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뭐 취재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님들 하시더라고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나는 말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말 못해. 그러나 문제는 있어 보이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이 좀 얘기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팩트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뉴스 안 보시지 않죠. 아니요. 뉴스라는 건 서로의 주장인 거니까 네. 저는 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갑질이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당하신 분들 보좌진들의 어려움 그런 하소연은 분명히 인정해야죠. 그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건가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근데 국회 보좌진 물론 지역 보좌진이라고 하지만 지역 보좌진에게 가정에 있는 그 변기를 자문하는 것은 그건 뭐 변기 고장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팩트라면 그거는 뭐 네, 빼박이다. 있을 수 팩트라면 없다고 빼박이다라고 있을 수 생각하시. 없다고 생각. 알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센 비판이 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이진숙은 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인사청문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행안부 네. 장관 인사청문회 요새 준비하기도 보니까 바쁩니다. 곤란한 상황은 다 못 보시더라고요.
사실 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다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어서 이거 어기면 불법이다라는 정도는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몰랐다라는 해명. 유학 보낸 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고액의 유학 보낸 것은 우리 두 내외가 교수 열심히 해서 애들 보낸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이고, 그리고 다 떠나서 이제 유초등 유보통합 문제 그거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교육청이요라고 했는데 사실 교육부였고요.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민의 뜻을 받들여서 하겠다. 예, 사회적 합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신중히 생각하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많이 보셨네요. 저희들은 자세히 봅니다. 저는 예. 지금 새롭게 들은 것도 있고 네.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대당이다라고 네. 한다면 저런 후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객관적으로 보면 이진숙 후보는 고등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대학 교수 그리고 총장 그리고 대학과 관련된 역할들을 해오셨던 분이어서 유보통합이라든지 뭐 언론의 보도도 됐던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할 수가 있죠. 그게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장관으로 그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느냐 준비를 했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유보통합 문제 우리 사회가 수년 동안 다뤄져 왔던 이슈거든, 교육 이슈거든.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어야 되는 게 맞고 너무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자녀를 전부 사교육에 맡겼고 심지어 해외 유학, 조기 유학, 의무 교육도 마치지 않은 채 이런 분이 공교육 수장 자격이 있습니까? 공교육과 사교육의 범위를 좀 저는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교육 그 사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분께서 현행 법을 위반해서 중학교 때부터 아이를 유학 보냈다. 그럼 잘못된 거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렇다고 유학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소위 말해서 상류층으로서의 여러 가지 행태를 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학 그 자체를 우리가 그럼요. 문제시하면 예,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아니, 저는 사교육 자체도 그렇죠. 문제시할 수는 없죠. 네. 분명하게는 그 사교육에 대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자체가 하나의 현존하는 실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걸 네. 부정하고서는 어쩔 수 없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했다든지 선을 넘었을 때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지금 취재 편의점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받고 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명해야 한다 23%, 사퇴해야 된다 77%. 지금 계속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두 분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선 비판들이 이어지는 분위기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뭐 여러 후보자들 뭐 지금 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뭐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작진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흠결 없는 후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인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아닌 게 더 많죠. 지금 뭐 정책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의 국민적 눈높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뭐 본인의 판단, 인사권자에 대한 판단, 국민적 정서와 공감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 또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그 짝은 정말. 네.
저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버텼거든요. 구치소에서 나는 못 나간다. 네. 나를 끌고 가라. 그리고 참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검사 보였던 윤석열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법 기술을 요리조리 쓰면서 구속 적부심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구속 적부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쨌든 시간을 끌고 자기가 피해자다, 희생자다라는 걸 보여주고서 한 줌도 안 되는 자신의 극우 세력들을 준동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모스탄이라는 그 미국 리버티 대학 네네. 교수가 한국에 와서 온갖 가짜 뉴스를 네. 퍼뜨리면서 마치 그 극우 세력의 영웅처럼 떠받들고 어제 보니까 뭐 구치소 앞에서 또 시위를 하고 했던데 윤석열의 편지 보셨어요? 옥중 편지? 옥중 편지요? 네. 제 모스탄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지금 뭐 저기 망명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탄압 받아가지고. 저 느낌이 그거 같아요. 초등학생이 예. 아빠 양복을 걸쳐 입고 야, 나 어울리지? 라는 느낌. 야 나한테 맞잖아 라는 그런 글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양반 정말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영어는 다 집어넣었어요. 막 대도 안 한 영어를 다 쓰면서 자기의 지식을 과시하면서 자기는 피해자고 국제적 연대가 있고 미국도 자기를 지지한다. 저는 또 가장 좀 거시기했던 건 종교를 또 끄집어내 드려. 네. 정말 몹쓸. 그 전 세계에서 내란을 일으킨 현직 대통령이 그 친일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무슨 국제연대로 인권 차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극우 중에 상극우 연대를 통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예. 나라 망신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나라 망신이고 나라 망신. 그리고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리버티대 자체가 그 옛날에 그 미국의 티파티 중심으로 한 네. 극우 세력의 모태가 됐던 곳이고 한 5만 명 정도의 이제 학부생들이 다니는데 그야말로 극우 결사체 비슷한 학교고 거기에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고 트럼프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 극우 연대를 좀 해서 자기가 살 길을 모색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탄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 자체가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죄를 저질러서 소년범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소년범이다. 이야기를 막 자기가 마치 확인한 것. 예. 이 양반 한국 들어왔으니까 예. 콩밥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스탄 콩밥 먹어야 된다. 예. 네. 아니 뭐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출국 정지 시키고 경찰에서 일단 붙잡아서 수사를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고 다니는지 그 당신 증거가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간증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것은 대통령 모욕죄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명예훼손이고요, 모욕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거잖아요. 예, 대통령 모욕죄로 무겁게 다스려야 될 범죄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검에서 접견 금지를 했어요. 당연하죠. 조사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접견을? 아니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는 그동안 선풍기가 공중에 있는 독방에 기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24시간 사실상 그 변호인 접견실에 에어컨이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상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어컨 튼 방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꼼수를 쓰는 거고요. 예. 아유, 자기가 무슨 양심수인 것처럼 막 하는데 예. 온갖 법 기술을 써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접견실은 되게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래요? 이런-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안 변호인 가보셨어요? 접견실. 예, 변호인 네. 접견실을 못 가봤어요. 네. 예. 가봤던 사람으로서 예. 되게 좋아요. 예. 꽤 공간도 넓고 일단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잖아요. 네. 대화도 자유롭고. 예. 그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원래 교도소라는 건 징벌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평, 2평, 아니면 0.75평의 독방에서 너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해라는 네. 건데
접견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 보고 방송 보고 이게 무슨 징벌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이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재벌 총수들이 그 변호인 접견 핑계 대고 하루 종일 나와 있고 뭐 검사한테 조사받는다 네. 뭐 핑계 대고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와 같은 똑같은 행태를 맞습니다.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도소 측에서 구치소 측에서 아무런 제지도 못 하고 변호인 접견 한다는데 그 합법인데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쵸.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교정 당국이. 전직 대통령 시기나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잔머리 쓰는 거고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던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대통령이었던 사람, 음흠. 뭐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국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탄 교수한테 편지를 보낼 게 아니라 국민한테 편지를 써야죠. 네. 미안하다, 죄송하다, 나로 인해서 음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사람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탄 교수한테 편지 쓴다? 미친 짓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내란 국조 때 상당히 정말 적극적으로 취재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윤건영 의원실 단독이 매일 쏟아졌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특검이 동시다발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특검 상황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장 뭐 120일, 150일 뭐 이렇게 정해져 예.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윤석열은 소위 침대 축구를 하는 거예요.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버틸 거야. 네. 왜 시간이 지나면 특검은 그렇습니다. 활동이 중지되니까. 예. 그래서 사건을 넓게 가려고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가는 맛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넓게 가려고 하면 이자들이 워낙 저질러진 죄가 많아요. 아, 네. 무궁무진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온 도처가 그냥 범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걸 다 하려다 보면 예. 아 이건 깊게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조금은 듭니다. 요즘은. 예. 특히 지금 보면 김건희 특검이 가장 방대한 수사 네. 영역 지금 뭐 4개 반이 나눠져 있고 맞습니다. 무려 16개인데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집사 게이트까지 그 인지 사건으로 네. 해서 사실은 이제 돈줄을 캐고 있는 건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이상민 돈의 장관?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이제. 예. 30여억인지 500만 원인지. 500만 원이요? 수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상민 스스로가 아.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 가방에 돈이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슨 500만 원.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 양반이 불법 내란 이후에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들이 하나같이 거짓이었어요.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 처음에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저 멀리 서류 됐는지대에서 봤는데 소모즈. 예, 잠깐 보이더라. 예. 그래서 슬쩍 봤다라는 건데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문을 받았던 CCTV. 게 CCTV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도 이상민 뭐라 그랬습니까? 뭐 기억 없다, 난 모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방청장한테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다 진술했던 게 거짓말로 나오는 상황에서 돈에 대해서도 그냥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집에 일정하게 둘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500만 원인지 32억인지 35억인지 네. 그리고 그 명품 가방 안에 현찰이 들어져 있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폭이나 뭐 네. 마약 관련된 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막 명품백 가방, 돈가 구찌 뭐 이런 데다가 총 딱 루이비통, 넣어가지고 돈 쫙 있고 있고 네. 미랑선 타고 떠나는 네. 뭐 그런 조폭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쟁여놓고. 쟁여놓고 거의 그런 식의 장면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지금 그때 행안부 그러고 장관이 이게 진짜 무슨 어느 정말 남미의 그런 나라들의 마약 카르텔. 마약 카르텔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야 오늘 구찌 꺼내 뭐 이렇게 해서 구찌 꺼 들고 가고 야 야, 내일은 루이비통이야 네, 뭐 오늘은 루이비통이야 막 이렇게 내일은 에르메스다 네. 막 이제 이러는 것처럼 하고 있다. 사실 그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지켜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어제 밤 늦게 막 취재를 했는데요. 028007070 그 번호 누구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전화로 거의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에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 저는 네. 최근에 보면서 김건희가 사실상의 실권자다라는 게 거의 확신이 들어요. 네. 앞으로 제가 장담할게요. 김건희 특검을 지켜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의 실권은 김건희한테 있었다라는 게 하나하나 입증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최혜병 특검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김건희에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영향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벌써 28분이어서 의원님께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국민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윤건영 의원실하고 그 작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실 그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더군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게 500일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지금 정권 교체가 됐는데요. 아이고, 바뀐 거 물론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안 바뀐 거 많습니다. 감사원, 검찰 제대로 안 바뀌고 있고 여전히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수백일 동안 기록물을 들여다본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거의 흡사 동네 독서실 수준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됩니까? 전 정권 죽이기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진행되고 있고요. 예. 두 가지 축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죽이기 위해서 길을 썼다. 모든 걸 탈탈 틀어서 없는 먼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한 축이에요. 예. 두 번째 축은 대통령 기록물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록물을 자기네들이 보고 싶을 때 영장 받아서 보아버리니까 네. 이게 하나의 정가의 보도처럼 무기화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윤석열이 모든 기록들을 지정 기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면 현 정부는 기록물을 볼 수가 없어요. 기록물법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번째로 기록물법을 손을 봐서 이게 정가의 보도로 이용되거나 또는 감추려고 하는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의원님 판단에 지금 뭐 여러 단위에서 국정조사 요구도 있는데요.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대로 지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감사원은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이 버젓이 자신의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감사위원으로 승진한 유병호가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감사원 사무총장 또한 건재한 상황이어서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감사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개혁의 순서에 따라서 감사원도 개혁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만 그동안 감사원이 해왔던 짓을 보면 정치 검찰의 하수인 노릇을 했어요. 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장 필요 없어요. 바로 가서 다 틀어버립니다. 네. 핸드폰, 포렌식 바로 다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장도 발부하지 않고 감사원이 나서서 소위 정치 검찰의 돌격대가 됐어요. 그게 지난 3년이에요. 네. 그 감사원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국정조사 네. 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횡행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또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